아까 다른 거 입었어야 됐는데. 고맙습니다. 민생보가 없어요. 그냥 하고 있고. 식빵 먹고 있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민생 제1 민주당은 합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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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제1 민주당은 합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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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 당 지도부 선거 이후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데도 민주당의 당대표역을 맡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 의원총회가 약식으로 열리게 됐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 마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야당의 역할을 또 충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폭주나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1이라는 기조 아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이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따라서 민생을 최우선을 여기고 최선을 다해 오신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또 당원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배전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력 그리고 좀 더 많은 역할 기여를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 오늘 충분히 좀 말씀 좀 하라고 시간을 넉넉히 잡아놨었는데요. 오늘도 말을 좀 이렇게 아껴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충분한 더 토론 시간을 가지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 국정은 방향을 잃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라지만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대신 전 정부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통합과 협치는 실종되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국민도 야당도 염두에 없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넘어섰고 고물가 고금리로 당장 코앞에 닥친 추석상 차리기도 버거울 지경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인연, 검찰 측근, 내각 인사 대참사에 대해 하루빨리 책임을 묻고 쇄신하라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에도 실무자들만 경질하고 정작 책임져야 할 이른바 육상실을 비롯한 윤핵관 세력 속가내기에 윤핵관 세력들은 그려둔 채 일부 실무진 속가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대표 비난 문자로 본격화된 집권 여당은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고 도로 윤핵관 체제를 꾸리며 혼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께 전가될 것입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정기국회 22대 민생 법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4월 국회 정상화의 난항을 겪던 시기에도 민주당은 민생우선 실천단을 꾸려 국민 삶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실천단 활동 결과를 최종 정리한 7개 법안 중 아직 통과되지 못한 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정기국회 안에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169명의 우리 당 의원님들 모두가 참여해 제안한 법안 중 주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선정한 민생 시그널 169 법안도 포함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법, 반지하주택 해소 방안을 담은 최소 주거 보장
법 등은 반복되는 우리 국민들의 재난 또 어려움을 대처할 기본 틀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사만 폭리를 취하는 현실을 타개할 방지법과 농민들께서 걱정하는 쌀값 정상화 법안도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온전한 손실 보상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개혁의제도 공론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간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한층 더 심화된 한편 최근 계층과 지역, 성, 연령, 장애 등 사회적 양극화까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장애인 돌봄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처럼 십수년 동안 사회를 갈라온 의제들을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노력해온 국회 선진화와 사법개혁,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언론개혁 등의 의제도 개혁의 시동을 다시금 걸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올해 총 지출 679조 5천억보다 40조 5천억이나 감소한 2023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국민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 나라 국간 지키자고 재정을 축소하면 민생난만 가중될 뿐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국가가 민생 예산을 삭감하면 경기 불안만, 민생 불안만 더 커질 것입니다. 이미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축소됐고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이미 입증된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감액된 민생 예산을 철저히 살펴 정상화 시켜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주당의 책무가 막중합니다. 우리 169명 의원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 실력과 유능함이 발휘되도록 우리 원내에서는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실천하는 민주당, 성과로 말하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는 이번 정기국회가 그 가늠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169명 의원님 모든 분들의 각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